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한 지 하루 만에 양국 외교장관이 일본에서 만나 정상회담 개최와 강제징용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지소미아 종료가 연기되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뀐 건 불과 결정 48시간 전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압박이 한일 양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참사 당시 해경의 통화와 교신 내역을 모두 압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가 일부 기록을 분석한 결과 해경은 사고 약 1시간 뒤 청와대에 모두 구조될 것 같다고 보고했습니다. 홍콩에서 6개월 넘게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시민들은 내일로 다가온 구의원 선거를 연기할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 시위를 자제하는 등 투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홍콩에서 김환기의 작품 우주가 132억 5천만 원에 팔려 한국 미술품 경매 사상 가장 값비싼 작품이 됐습니다. 물이네. 상쾌해. 후반 주차 환영. 현대수소전기차. 한국과 일본의 외교장관들이 오늘 나고야에서 열린 G20 외교장관 회담에서 만났습니다. 어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6시간 앞두고 막판 반전으로 갈등을 일단 봉합한 뒤 처음으로 만남을 가진 겁니다. 이 자리에서 다음 달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와의 회담 일정도 조율했는데요. 앞으로 이제 또 수출 규제 문제뿐만 아니라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먼저 일본 나고야 연결해서 오늘 회담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윤서령 특파원, 우선 어제 뉴스룸에서 전해드렸던 대로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군요. 네, 두 장관은 이 다음 달 말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을 조정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외무성 측도 정상회담에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상회담까지 약 한 달여 기간 동안 의제 조율과 또 성과를 내기 위한 양측 간의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자, 이번 양 외교장관의 회담은 예정보다 2배 길게 이어졌다고 하죠? 네, 당초 15분 회담을 예정을 했는데요. 35분이나 이어졌습니다. 회담은 진지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강 장관은 전날 양국이 수출 당국 간 대화를 다시 시작을 함으로써 돌파구가 생겼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하나의 큰 고비를 서로 어렵게 서로 간의 입장을 발표함으로써 약간의 그 브레이크스루가 생긴 거는 맞는 얘기고요. 강제징용 문제 관련해서는 네, 하지만 이 강 장관은 수출 규제 조치를 일본 측이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이후에도 조건부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양국 간에 돌파구가 생겼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는 했지만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 차가 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실제 모테기 외상은 오늘 회담에서 또 국제법 위반 얘기를 꺼내들었습니다.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실제로 이뤄지면 한일 관계는 더욱 심각해진다면서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라,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겁니다. 전날 양측의 타결 직후에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강제징용 문제라면서 압박을 했는데요. 일본과의 입장차를 줄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런 모태기 외상의 발언에 대해서 강경화 장관의 설명도 있었습니까? 네, 강 장관은 일단 시간은 번 것이지만 시간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제징용, 수출 규제, 지소미아 이렇게 세 가지 문제 가운데 앞으로는 강제징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 역시도 강 장관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 간극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서로 그 선의의 good faith 디스커션을 좀 더 해나갈 필요가 있다 하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네, 앞으로 과장급, 국장급 채널은 물론이고 다자 외교 계기에 이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서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예. 도쿄에서 윤서령 특파원이었습니다. 앞서 강경화 장관이 밝혔듯이 이제 중국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게 다음 달 말이니까 한일 정상회담까지는 양국이 한 달 정도의 시간을 확보한 셈입니다.
자, 이번에는 청와대 연결해서 청와대의 반응을 들어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일본이 대화를 제안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앞으로 대화를 해도 기대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는 뭐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이 먼저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는 제안을 해왔고 이것이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수출 규제 근거로 한국이 전략물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왔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거나 최소한 우리가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할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왔지만 일본은 5개월 동안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협의체가 가동이 되면 우리가 주장했던 이 검증이 시작이 될 것이고 이를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 명분 자체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거라는 게 청와대 입장입니다. 청와대는 정상회담 전에 실무 협의체를 통해서 유의미한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동안 대화 자체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대화를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분명히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 이제 일본의 일부 언론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국이 먼저 WTO 제소 중단을 제안했다. 한국이 굽히고 들어온 거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의 설명이 혹시 있었습니까? 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 정부의 공식 설명이 아닌 일본 개별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안을 누가 먼저 했는가 그리고 누구에게 더 큰 실익이 있는가를 두고는 한일 양국 모두 언론을 통해서 또는 정치권을 통해서 이 기싸움이 당분간은 계속 팽팽하게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지소미아 종료도 WTO 제소도 완전히 철회한 것이 아니라 조건부로 중단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협상 과정에서 일본의 태도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재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사실 이 지소미아는 한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문제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제 결정에 미국이 영향을 끼쳤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군요. 네, 이번 계기를 통해서 미국이 이 지소미아를 인도 태평양 전략의 중요한 네트워크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때문에 지소미아 종료 여부를 우리 정부 독자적으로 결정하기가 전보다 어려워진 것도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 정부가 이 지소미아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미국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냈고 이를 통해 결국은 일본의 태도 변화까지 이어졌다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예. 자, 일본은 또 협상 과정에서 강제징용 문제를 거론할 걸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오늘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까? 네, 원론적인 말만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이 피해자분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일본 기업의 배상이 아닌 이 자발적 기부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자는 문희상 국회의장 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교환되고 있습니다만 피해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만큼 청와대는 이 문 의장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예. 청와대에서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예, 이제 수출 규제 철회를 논의할 발판은 마련이 됐지만 모든 상황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강제징용 문제는 아직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지 집중적으로 다뤄볼 텐데요. 앞서 심수미 기자가 언급한 문희상 국회의장안, 이른바 1+1+ 알파안이 무엇인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문 의장이 지난 5일 방일 중에 내놓은 안은 한일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만들고 양국 국민의 성금을 더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주자는 겁니다. 여기에 화해치유재단에 남은 60억 원을 포함하고 기금을 운영할 재단에 정부가 운영비를 대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위자료 지급으로 민사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걸로 간주해 논란을 끝내자는 게 핵심입니다. 어제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을 전후로 이 안이 주목받는 건 우선 일본 측의 반응 때문입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이 안에 대해 좋다거나 나쁘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의의 여지가 생긴 겁니다. 우리 정부도 법안이 발의되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강경화 외교장관은 정부가 제시한 1+1 안과 상당히 겹치는 부분도 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의 책임과 사과가 빠져 있다는 점에서 이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예, 그러면 취재 기자와 함께 이 문제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될지 좀 더 자세히 한 걸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윤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먼저 이번에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강제징용 문제는 거론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 협의 과정에서는 강제징용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 없이는 수출 규제 철회가 없다고 주장한 일본의 연결고리를 지소미아 카드로 깬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협의 과정에서 일본이 강제징용 문제 꺼내게 되겠죠? 네, 오늘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회담에서도 강제징용 판결 문제 해소를 위해서 소통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잠시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이 나자 일본이 한국에 수출 규제를 꺼내들었고 그래서 우리가 꺼낸 게 바로 지소미아 카드입니다. 이번에 유예 결정이 나면서 수출 규제 그리고 지소미아 간의 고리는 일시적으로 끊어졌지만 앞으로 대화에서 일본이 우리 대법원에 강제징용 판결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수출 규제를 철회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지연 전략을 쓸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다만 우리 정부는 일본이 이렇게 지연 전략을 쓸 경우에는 언제라도 다시 지소미아 카드를 꺼내들겠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일본 내에서도 이 수출 규제 그리고 이 지소미아 강제징용 문제를 엮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왔는데요. 오늘 아사히 신문 사설입니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은 강제징용 소송에 대한 보복이라면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일본 내에서도 언론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네. 있는 거군요. 자, 그런데 앞서 리포트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강제징용 관련해서는 문희상 의장이 냈던 1+1+알파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또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또 이 안에 대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시민단체와 그리고 징용 피해자들은 이 안이 한국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기업 그리고 국민기금으로 사실상 일본 기업과 일본의 정부의 책임을 줄여주는 안이다 이런 지적인 건데요. 때문에 이 같은 안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앞서 심수미 기자가 청와대의 반응 잠시 언급을 하긴 했는데 이 안에 대한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정부가 처음에 낸 안이 바로 1+1 안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안은 일본이 절대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거부를 한 입장이죠. 예. 1+1+알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일본 정부와 우리 정부가 논의를 시작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도 검토는 해볼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만큼 이 안을 그대로 검토하기보다는 피해자들과 먼저 논의를 할 걸로 보입니다. 예. 자, 앞으로 이 문제를 포함해서 한일 간의 대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혹시 예상되는 변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연말 이후에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이 배상 판결에 따라서 일본 기업들의 자산을 현금화하는 조치를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전문가 설명을 잠시 들어보시죠. 예. 빠르면 내년 4월에 일본 기업에 대한 현금화 자산 처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는 한일 관계 최악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사전에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 네,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다음 달로 추진 중인 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 한일 정상이 얼마나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해법 마련의 기초가 준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정재윤 기자였습니다. 분위기가 확연히 바뀐 건 48시간 전이었다. 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에 대해 여당의 핵심 관계자가 저희 JTBC에 전한 말입니다. 이 과정에 미국이 한일 양국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김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오늘 JTBC와 통화에서 지소미아 결정에 대한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고 느낀 건 발표 48시간 전쯤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우리 정부에 압박을 가하면서 한일 양국이 긴밀히 접촉한 결과라고도 했습니다. 안보 현안에 대해 정부 보고를 받고 있는 국방위원장이 밝힌 건 48시간 전쯤이지만 기류는 지난주 초부터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지난 17일 태국에서 한미일 국방부 장관이 만나고 나서 정경도 장관이 취재진에게 미국이 지소미아를 유지하라고 한국과 일본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밝힌 겁니다. 이달 초 한국을 찾았던 스틸웰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는 19일부터 도쿄를 찾습니다.
그리고 외무성 고위 관계자들과 잇따라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할 수 있도록 일본의 태도 변화를 주문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21일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과 통화했습니다. 외교부는 지소미아를 포함한 한일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도 달라진 기류가 감지됐습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21일 밤부터 지소미아를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는 얘기가 워싱턴에서 돌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결정 당일인 22일 예정이 없던 안보실장 주재 NSC 회의에 대통령이 들어가고 강경화 장관의 나고야 행이 결정되는 등 유예 결정을 암시하는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어제 한일 양국의 결정 이후 미국의 반응도 빠르게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일 모두를 향해 역사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현영 특파원입니다.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을 내린 지 5시간 만에 미국 정부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JTBC 질의에 이번 결정은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이 둘 사이 분쟁을 넘어 협력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을 향해 역사 문제를 해결하라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한일이 대화를 통해 역사 갈등을 해소하고 국방 안보 문제와는 연결짓지 말라는 간접 경고로 읽힙니다. 미 의회도 환영 성명을 내놨습니다. 의회는 이 협정의 유지는 동맹 및 양자 협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소미아를 통한 한미일 삼각협력이 미국의 안보 이익과 직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8월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리자 미 국방부가 먼저 공개적으로 한국의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했습니다. And both bear the responsibilities to improve the relations. In the immediate near term, we do call on the Republic of Korea to recommit to GSOMIA and to renew that agreement. 중재하지 않지만 관여는 한다면서 관망해온 미국은 한일이 완강한 태도를 보이자 막판에 일본을 향한 압박과 설득에 적극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박현영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그동안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 경제에도 부메랑이 됐습니다. 일본이 규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두 나라 기업들 모두 앞으로의 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수출 규제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건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불화수소를 수출하던 일본 업체들입니다. 스텔라 케미파는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88% 줄었습니다. 문제는 수출 재개가 되더라도 원상 회복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고순도 액체 불화수소를 수출하는 모리타 화학공업 관계자는 수출 재개가 되더라도 판매량은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핵심 고객이 잇따라 불화수소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재계는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키로 한 결정에 일단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한일 관계 악화라는 정치적 리스크가 산업계에 고착화하는 것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중 무역 전쟁과 홍콩 사태라는 혼돈의 정세 속에서 추가적인 불확실성을 막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회사가 그려하는 것이 이제 경영의 불확실성이잖아요. 수출 규제가 풀리게 되면 그런 위험성이 사라지는 거니까. JTBC 이한주입니다. 어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당시 해경 간부들의 통화와 교신 내역을 모두 확보해서 조사하고 있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기록 일부를 분석해봤습니다. 해경이 청와대 등과 나눈 대화가 담겨 있는데 그 긴박한 순간에도 다 구조될 것 같다. 승객은 모두 빠져나왔다 같은 엉뚱한 보고들이 계속됐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와 해경 본청이 주고받은 통화 내용입니다. 지금 언론에는 90% 이상 기울은 걸로 나오네요. 90%면 배가 완전히 넘어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건 사실이 아닌 거예요? 예. 현장에 무선으로 TRS로 교신하는 걸 확인한 거거든요. 하지만 이때 현장에선 배가 거의 기운 상태였습니다. 4분 뒤 다 구조될 것 같다는 통화도 이어집니다. 다 될 것 같습니다. 다 시켜야죠. 다 될 것 같아요. 예. 소방 헬기 11대가 출동하고서도 왜 대기만 했는지를 추정할 수 있는 기록도 있습니다.
저희 헬기가 11대가 출동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공중에서 그 해경에서 저희 그 헬기 하나가 지휘를 하셔야 돼서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잠깐만요. 긴박한 순간 해경 간부들이 홍보에 치중하는 듯한 대화도 나눕니다. 여객선에 우리 항공 구조단이 못 내려갑니까? 아직 못 내리고 앞에 선수만 남아있다던데 예. 지금은 내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까 진작 좀 내렸다고 그림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올라가고 유도한 게 보여줬어야 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통화를 이어갑니다. 승객들은 거의 다 나왔어요, 배에서? 예. 선생님 없다는 이야기요? 예, 내부 수색은 정확하게 안 했는데 예. 거의 다 나온 걸로 지금 확인이 되는데 검찰은 어제 이런 기록들을 비롯해 통화와 교신 내역 일체를 압수했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예, 검찰 특별수사단은 군 검찰단과 공조수사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군이 세월호 참사 당일은 물론이고 수색과 구조 과정에서 제대로 대응했는지 조사하려면 군사 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들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신아람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오늘도 압수수색을 이어갔습니다. 어제 확보하지 못한 디지털 자료 등을 추가하기 위해서입니다. 특수단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이어 국방부 검찰단과의 공조도 추진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해군 전술정보 처리 체계에 남아있는 영상 등 상당수의 자료가 군사기밀과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특수단은 어제 창원 해군교육사령부와 평택 해군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해군은 참사 당시 청해진함과 평택함을 비롯해 구조함 3척을 현장에 보냈고 참사 2달 뒤 세월호 안에서 CCTV 영상 기록 장치인 DVR을 건져 올렸습니다. 사참위는 지난 3월 DVR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해군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해왔습니다. 하지만 특수단은 이미 이번 수사에서 모든 의혹을 정리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수중에서 찍은 영상은 물론 해경과 해군의 교신 기록, 회의록 등의 자료가 수사의 토대가 될 걸로 보입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제주 바다에서 불이 난 대성호 선체 일부가 인양돼 육지로 옮겨졌습니다. 선체를 건져 올려보니 불로 검게 그을린 흔적이 뚜렷이 보였는데요. 오늘 1차 합동 감식도 했는데 이 배합 앞부분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종된 선원 11명은 오늘이 사고 닷새째인데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대성호의 선체 일부가 바지선에 실려 제주 화순항으로 들어옵니다. 크레인에 실려 육지로 옮겨지고 유실 방지 그물이 제거되자 검게 탄 자국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지난 19일 오전 불에 타 두동강 남뒤 침몰한 통영선적 29톤급 대성호입니다. 26m 선체 가운데 물에 떠있던 8m 길이의 배 뒷부분이 인양됐습니다. 해경과 국가수, 해양교통안전공단 등은 인양한 선체를 함께 감식했습니다. 감식팀은 선체가 그을린 패턴을 확인한 결과 사라진 배의 앞부분에서 불이 시작돼 뒤쪽으로 번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화재를 알 수 있는 선수부 쪽이 다 유실된 상태이기 때문에 화재는 저 섬유부 쪽에 어떤 원인이 있는가 그걸 집중적으로 한번. 제주를 찾은 베트남 실종 선원들의 가족은 어제와 오늘 사고 해역으로 향했지만 파도가 높아 사고 현장까지 가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Nếu mà không tìm được thấy người sống phải tìm được thấy thi thể. 현재 함선 37척과 항공기 8대 등이 투입돼 실종자 11명과 찾지 못한 선체 앞부분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요즘 거리마다 낙엽 수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 친환경 퇴비로도 쓰이고요. 또 예쁜 낙엽은 관상용으로 재활용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민들이 낙엽 더미에 함께 버린 쓰레기들입니다. 이 쓰레기를 골라내는 게 힘들어서 그냥 태워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오늘 뉴스미션은 낙엽 수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이곳은 서울의 단풍 명소로 유명한 위례성길입니다. 이 떨어진 낙엽이 늦가을 정취를 더해주지만 이 치우기 쉽지 않아 골칫거리인데요. 낙엽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뉴스미션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줄지어선 가로수 아래로 낙엽이 수북이 쌓였습니다. 장비를 갖추고 청소 작업에 참여해봤습니다. 먼저 인도 가장자리로 쓸어냅니다. 한 곳에 밀어 모은 다음 자루를 준비합니다. 발로 고정하고 나뭇잎을 집어넣습니다. 낙엽이 얼면 미끄러지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매일 치워야 합니다. 차도에 떨어졌을 경우에는 배수로가 막혀가지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했을 때
배수가 원활하지 못하다 보면 차도에 물이 차는 경우도 발생하죠. 차지하는 주머니는 잠시 길에 두는데 여기에 쓰레기를 버리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쓰레기통처럼 활용을 하신 거죠. 근데 그걸 따로 다시 재분류를 해서 그러니까 일을 2번을 하게 되는 거죠. 꽉 채운 자루는 트럭에 실어 옮깁니다. 수거한 낙엽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이 썩지 않는 이물질이 섞여 있으면 재활용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쓰레기는 직접 손으로 골라내야 합니다. 청소차가 씻고 나뭇잎을 쏟아내고 선별 작업이 시작됩니다. 한 명이 갈퀴로 더미를 긁으면 다른 작업자들이 걸려나온 쓰레기를 짚습니다. 쓰레기가 잡동사니죠. 다 섞여가지고 뭐 없는 게 없어요. 페트병, 비닐 포장재 등 생활 쓰레기가 대부분입니다. 담뱃값도 여러 개 나왔습니다. 불순물을 걸러내는데 품이 많이 들다 보니 재활용 자체를 포기하는 지자체도 많습니다. 서울시 기준 낙엽의 절반가량은 일반 쓰레기와 같이 매립되거나 태워집니다. 선별 후 상태가 좋은 낙엽은 남이섬 같은 곳에 깔려 재활용됩니다. 농가로 보내지면 특용작물의 보온재나 친환경 퇴비로 사용됩니다. 작물이 늘 심으면 연작피해가 있어요. 그 연작피해가 없는 것 같고 그런 용으로 쓰니까 좋아요. 낙엽은 이렇게 또 다른 자원으로 쓰입니다. 거리에 버려지는 쓰레기를 줄이는 만큼 더 많은 나뭇잎이 농가에 쌓일 수 있지 않을까요? 뉴스미션 최하은입니다. 비행기 이코노미석에 탔을 때 이 자리도 비좁은데 옆 사람이 팔꿈치를 자꾸 들이밀거나 양반다리라도 하고 앉으면 불쾌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 항공사 비행기 안에서 이런 일로 승객끼리 마찰이 있었는데 추가 비용을 내고라도 다른 빈자리로 옮기겠다고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옆자리 승객의 발이 팔걸이를 넘어왔습니다. 최근 A씨가 아내와 해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겪은 일입니다. 양반다리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허벅지에 닿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잠깐씩 닿거나 하는 것들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너무 반복적으로 A씨는 승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유료 좌석인 비상구석 여러 개가 비어있는 걸 보고 돈을 내더라도 이동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승무원은 비상구석 이동은 불가능하다며 대신 뒤쪽 빈 좌석으로 옮겨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승무원이 제안한 빈자리엔 이미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자리를 바꾸기 위해서 이동을 했었죠. 근데 뒷자리에 갔는데 다른 승객이 앉아있다고 바꾸지도 못하고. 승무원은 B씨에게 다른 일행과 자리를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 B씨는 자리 이동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A씨에게 부인과 자리를 바꾸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근데 아내한테도 계속 그런 식으로 불쾌하게 신체 접촉이 일어나는 것도 용납할 수가 없어서.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불쾌한 신체 접촉 문제 발생 시 피해자 입장에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승무원이 가서 경고하고 그다음에 또 그러면 분리시켜놓는 게 제일 기본적인 이런 비상구 좌석이 비어있으면은 저희가 있었으면은 그 자리에 앉혔을 것 같거든요. 이스타항공 측은 당시 대처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절차에 따라 B씨에게 자세를 바르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다른 일행과 자리를 바꿔달라고도 했었다며 나중엔 A씨 역시 괜찮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시위가 6개월 넘게 계속되고 있는 홍콩에선 내일 우리나라 지방선거에 해당하는 구의원 선거가 열립니다. 시민들은 혹시나 선거가 연기될까 봐 시위를 자제하면서 투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이한길 기자입니다. 엄마 아빠 손을 꼭 잡은 아이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경찰이 시위 진압을 위해 학교 안에까지 최루탄을 쏜데 항의하는 겁니다. 정부는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라, 시민들은 구호를 외치며 거리를 평화롭게 행진했습니다. 구의원 선거를 하루 앞두고 시민들은 일부러 경찰과의 충돌을 피했습니다. 정부가 시위를 이유로 선거를 연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 선거 준비가 한창인 홍콩의 한 투표소입니다. 이곳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한 뒤 저기 보이는 투표함에 넣게 됩니다. 범민주 진영은 이번 선거를 통해 성남 민심을 보여줘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We are still supporting the democratic movement. We are still supporting the protester. We want the government to face our angry.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자신이 시진핑 주석을 설득해 홍콩 유혈 사태를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And if it weren't for me, Hong Kong would have been obliterated in 14 minutes. 최근 상원을 통과한 홍콩 인권법에 서명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홍콩에서 JTBC 이한길입니다.
삼성이 미국에서 우리 돈 약 890억 원을 벌금으로 물게 됐습니다. 삼성중공업이 미국 시추선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뇌물 사건 때문인데요. 벌금을 내는 대신 미국에서 재판을 받는 건 일단 피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삼성중공업은 2007년 미국 선주회사와 6억 3천만 달러, 약 7,420억 원을 받고 시추선을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미국 수사기관은 선박 수주 과정에서 뇌물 사건이 벌어졌다며 수사에 왔습니다. 미 연방검찰은 현지 시간 22일 삼성중공업이 7,500만 달러, 약 890억 원의 벌금을 물기로 하고 기소유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는 인정되지만 사건을 연방법원 재판에 넘기는 대신 벌금을 내는 조건으로 일단락 지은 것입니다. AP는 조너선 로벨 연방검사가 삼성중공업의 미국 내 직원들이 시추선 인도 계약을 위해 중개인과 뇌물을 주려고 공모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시추선 건조 계약을 추진하는 중개인이 삼성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일부를 뇌물로 사용한 것이 밝혀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향후 준법 경영을 위한 조직을 만들고 국제 표준에 맞는 경영을 강화하겠다고도 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조금 전 홍콩에서 한국 미술품 경매 사상 가장 값비싼 작품이 나왔습니다. 김환기 만년의 대작 우주가 132억 5천만 원의 새 주인을 만난 건데요. 우리 미술품이 100억이 넘는 가격에 경매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88 million. Thank you very much. 우리 돈으로 약 132억 5천만 원. 지금까지 경매된 한국 미술품 중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1971년 뉴욕의 화랑에서 처음 전시된 우주는 김환기와 절친했던 외과 의사 김마태 씨가 구입해 48년 동안 간직하다가 이번 경매에 내놓았습니다. 김환기는 두 폭의 캔버스에 커다란 원을 그리듯 파란 점을 찍고 또 찍어 우주를 완성했습니다. 이 그림은 지난해 85억 원에 팔린 김환기의 또 다른 추상화, 붉은 점화의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비싸게 경매된 한국 미술품 10점 중 9점이 김환기의 것입니다. 단순하고도 숭고한 아름다움, 한국적인 동시에 세계 미술의 흐름과 함께한 그의 작품이 점점 각광받고 있습니다. We exhibit the work in Hong Kong. A lot of people they don't know Wang Qi, or even they don't know the work. They were attracted by the image, by the artist. 106년 전 전남 신안에서 태어난 김환기는 다랑아류와 매화 같은 전통적인 소재를 사랑했습니다. 50살 되던 1963년 낯선 뉴욕으로 건너가 새로운 미술에 도전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점을 찍을 적에 당신이 생각했던 사람도 있고 산도 있고 별도 있고 그랬어요. 고향인 안좌도 섬마을의 뻐꾸기 소리를 추억하며 먼 곳에 그리운 이들을 떠올리며 노화가가 찍은 무수한 점들은 이제 한국 현대미술의 문을 활짝 연 별이 됐습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서울과 경기 고양시를 오가는 광역버스를 운행하는 명성운수노조가 파업을 중단하고 모든 노선을 내일 새벽 4시부터 정상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노조 측은 근무 시간 단축 등을 놓고 사측과 벌인 협상이 결렬되자 지난 19일 전면 파업에 들어갔지만 철도 파업과 맞불려 시민들 불편이 커지자 3주간 사측과 집중 교섭을 하는 대신 파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피해자들의 넋을 기리는 합동위령제가 오늘 열렸습니다. 이춘재가 30년 만에 자신이 살해했다고 자백해 시신을 찾는 작업이 벌어졌던 8살 김모양의 부모와 경찰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양의 아버지는 왜 자식에게 절을 해야 하느냐며 오열했고 경찰 관계자 손을 꼭 잡고는 제발 내 딸을 찾아달라고도 했습니다. 철도 파업 이후 처음으로 맞는 주말, KTX 운행률이 70% 아래로 떨어지는 등 열차 감축 운행으로 기차표 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은 전국 많은 대학에서 면접과 논술 시험이 치러져 주요 시간대 열차가 매진됐습니다. 미국 전기차 회사 테슬라가 야심작인 전기로 움직이는 소형 트럭, 사이버 트럭을 공개하다 망신을 당했습니다. 수석 디자이너가 방탄 유리 강도를 보여주겠다며 야구공만한 금속봉을 던졌는데 유리창이 쩍 갈라진 겁니다. 옆에 있던 테슬라의 CEO 머스크가 맙소사를 외친 뒤 금속볼을 넘겨받아 뒤쪽 유리창에 던졌지만 이번에도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예, 토요일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재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결정적 역할,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황교안 대표가 나흘째 청와대 앞에서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새벽에 이 미국에서 돌아왔는데 오자마자 황교안 대표부터 찾았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예. 근데 대표님 너무 건강 네, 이러시고 사실 이게 시작한 거는 선거법 때문에 같이 싸워봅시다. 뜻을 잘 찾고 원내에서도 잘 신경 써야겠습니다. 뭐하러 왔어? 아유 다행이야. 너무 날씨가 차서. 예. 자, 어제 지소미아 종료가 유예되기는 했지만 단식은 계속 하겠다는 입장인 거죠? 예, 뭐 들으셨지만 황 대표가 단식하는 것은 선거법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죠. 예. 뭐 지소미아 문제도 요구사항 중 하나이긴 했지만 선거법 개정 그리고 공수처 설치 막기 위해서 단식을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 비행기 내리자마자 또 황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좀 이런 말로 지켜세우는 모습도 보였는데 이것도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예. 결국 황교안 대표의 나라를 살리기 위한 그러한 단식이 결국 지소미아 종료 연기를 가져오는데 결정적인 또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황 대표의 단식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런 이야기군요. 저 글쎄요, 어제 결정을 내린 청와대나 정부 여당 생각은 뭐 다를 것 같습니다. 네, 뭐 원내대표가 당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좀 힘을 실어주기 위한 차원 정도로 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새벽에도 저렇게 황 대표를 찾았고 오후에도 또 한 번 황 대표를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또 뭐 들으신 것처럼 나라를 살리기 위한 단식이다라는 말로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 예. 뭐 이런 배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두 사람 사이를 두고 뭐 불화설 내지는 좀 엇박자로 보는 해석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뭐 안 그래도 황 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의 표창장 수여 논란이라든지 또 가산점 발언에 대해서 해당 행위다,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다라고 비판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고, 그렇죠. 또 단식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가 단식을 시작하는 날에 원내대표는 미국 가버리더라라는 식으로 좀 말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이 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두 번씩이나 황 대표를 찾은 것은 좀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단식 장소가 국회 앞이기도 하고 청와대 앞이기도 한데 황 대표는 오늘 이제 청와대 앞에서 밤샘 농성을 하겠다는 입장이죠? 네, 제가 한국당 관계자와도 좀 통화를 해봤는데 오늘도 밤샘 농성을 계속할 거라고 합니다. 좀 영상을 제가 잠시 보면서 설명을 더 해드리도록 하죠. 지금 보시는 건 오늘 아침 상황입니다. 황 대표가 청와대 인근에 텐트를 치고 노숙을 했는데 집시법 때문에 청와대에서 100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저렇게 텐트를 차리고 노숙을 했었습니다. 예. 그동안에는 밤에는 국회에 있다가 또 낮에는 청와대로 와서 단식 투쟁을 벌였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청와대 앞에서 철야 농성을 벌인 겁니다. 뭐 청와대 한국당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황 대표 본인의 의지가 워낙 강하다고 합니다. 한국당은 내일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나 아니었으면으로 정했습니다. 예,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좀 가져왔습니다. 뭐 조금 전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미국 폭스뉴스와 전화 인터뷰를 가졌는데 거기서 눈에 띄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And if it weren't for me, Hong Kong would have been obliterated in 14 minutes. He's got 1 million soldiers standing outside of Hong Kong. 예, 키워드인 내가 아니었으면 그런 단어가 나왔는데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홍콩이 14분 만에 없어졌다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뭐 뒤에 강조한 얘기가 있었는데 중국이 군부대를 배치한 상황이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자신이 이 시진핑 주석을 그러니까 중국을 무역으로 압박했기 때문에 이 군부대가 들어오는 상황 그러니까 홍콩에서 유혈 사태가 일어나는 일을 막을 수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예.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아니었으면 홍콩에서 수천 명이 죽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뭐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것이야 뭐 본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지만 또 이런 내용들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또 할 수 있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자주 사용하는 화법이기도 합니다. 뭐 내가 아니었으면 잘 안 됐을 것이다 라는 식, 뭐 좀 비슷하게는 내가 대통령이 안 됐으면 이렇게 됐을 것이다 또는 내가 아니고 뭐 오바마였으면 이렇게 됐을 것이다 등등이 예. 있는데 제가 관련한 발언을 좀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직접 들어보시죠. 예. North Korea, in my opinion, if the same group was in the
preceded me, you'd be in a war with North Korea. So we're not looking at any action. 네, 내가 아니었으면 북한과 전쟁이 났을 것이다. 똑같은 얘기를 트위터에도 쓴 적이 있습니다. 트위터에도 내가 아니었으면 북한과 전쟁을 치르고 있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저렇게 글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예. 저 부분이죠. 가정법을 상당히 잘 쓰는 네. 모습이군요. 자, 자화자찬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많이 익숙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자신감을 드러내는 방식이기도 하고 내가 뭐 미국 내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하고 있다. 해결사 이미지를 더하는 좀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반면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뭔가 잘못을 했거나 또 책임을 져야 할 때는 남 탓을 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기도 합니다. 좀 이 기사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 기사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유색인종 여성 의원들에게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라고 발언을 했다가 논란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예. 논란이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지지자들이 한 말이다 라면서 지지자 탓, 그러니까 남 탓을 했다가 오히려 논란을 키우는 일도 있었습니다. 다시 좀 홍콩 얘기로 돌아가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홍콩의 유혈 사태를 막았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이번에 미국 상원에서 홍콩 인권법, 그러니까 홍콩 시위를 좀 지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서명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재원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과 전라도, 경북 지역 곳곳에서 오후부터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비가 온 뒤에는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크게 떨어져서 모레 아침엔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네, JTBC 뉴스룸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